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장 쉽게 알려주는 이지유 TV입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성공 창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그 첫 번째, 사업계획서 작성하기입니다. 저희 지금 1, 2월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다 졸업해서 요즘에 이제 가게도 알아보고 창업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다른 학원이든 저희 학원이든 배우셔서 이제 또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아니면 아직은 시작은 안 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 창업을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용 창업도 창업의 일부고 사업의 일부인데 보통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죠. 그냥 하시죠. 그냥 가게 좋은데 내 가격에 맞는데 예쁜데 그냥 가까운데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그냥 하시죠. 그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성공한 사업가들은 다 하는 거,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릴게요. 미용 창업 시리즈 3탄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사업계획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이걸 하면은 망한다기보다는 이걸 해야지만 더 성공할 수 있다.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정의해 드릴게요.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미리 생각해 봤을 때 A가 일어나면 B로 행동해야지. B가 일어나면 뭐 C로 행동해야지. 그런 식으로 미리 내가 로드맵을 짜놓고 그거에 맞게끔 하게 되면 내가 우왕좌왕 하지 않겠죠.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 계약했던 설계했던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바탕으로 설계해서 해결해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면서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생길 좋을 일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거를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실 거예요.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또 풀어보죠. 그 첫 번째, 비즈니스 캔버스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먼저 작성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캔버스라는 종이에다가 먼저 이렇게 다 나열하듯이 쓰시고 그걸 사업계획서로 옮기셔야 돼요. 미용 창업 시리즈 3탄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먼저 이 캔버스의 구성은요, 가치 제한 1번 입니다. 가운데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그먼트, 내 고객이 누군지를 먼저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고객들을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날 건지, 그리고 나는 어떤 채널을 이용해 홍보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핵심 활동, 나만의 그런 핵심 활동은 어떤 걸 할 것인지, 그리고 나를 도와줄 핵심 파트너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나의 핵심 요소, 나만의 장점, 핵심 자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어떤 비용이 드는지 비용 구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나는 어떠한 수익원을 낼 수 있는지 그거를 미리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재밌죠? 생각만 해도. 내 사업이 다 나왔네요. 나의 장점, 강점,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 나는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거고, 또 나는 어떤 가치를 제안하고, 그걸 통해 얼만큼의 비용이 들고, 나는 이런 비용을 통해, 이런 지출을 통해서 나의 고객은 또 누구고, 그걸 통해서 나는 얼마의 수익을 얻어낼 거야. 너무 재밌어. 이제 알아보러 가죠. 그럼 첫 번째, 그럼 가치 제한인데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캔버스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가치 제한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여기 마지막에 있는 수익원이랑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용으로 한번 보죠. 미용의 첫 번째 가치는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치는 뭐죠? 반영구로 이제 보면 미용 중에서도 반영구는 여러분에게 예쁘게 화장해드리고 시간적인 절약할 수 있게끔 도와주죠. 아침에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꿀잠을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게 되고, 중간중간 화장을 고칠 수 있는 시간도 줄여주게 되고, 그리고 내가 화장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적 비용도 세이브 되게 되고, 그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미용 창업 시리즈 3탄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두 번째, 세그먼트입니다. 고객 같은 경우에는 고객 세그먼트는 저희는 제가 병원에서 일했잖아요. 저희의 핵심 자원, 저의 능력이기도 한데 병원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건 많이 반영구로 인해 복불복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많이 뿔까봐, 짱구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죠. 보면은 진짜로 많이 망했어요. 나가서 뭐 여기저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가셨다가 정말 잘못돼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몇 년 만에 고민하다 왔어요. 지금 저희 유튜브 하잖아요. 그거 보고도 오시는 분들이 저 진짜 고민하다가 원장님 찾아서 왔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솔직히 저의 타겟이었죠. 왜냐면 저는 병원에서 운영했고 오래 운영하기도 했고 지금 젊은 나이지만 그래도 14년 동안은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카데미 활동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더 지식적인 정보도 더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약간 걱정이 많고 겁 많고, 그리고 성형수술하기는 조금 겁나는데 이런 거 간단한 걸로 또 예뻐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분들도 저희 쪽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피나 이런 거 성형으로 안 가고 반영구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아이라인도 꼬리 빼지 않고 뒤트임 아이라인 하지 않고 꼬리를 이렇게 빼서 이제 꼬리 뒤트임 아이라인 하는 그런 거를 물어보시면서 저희 쪽으로 오시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두 번째, 고객은 걱정이 많고 겁이 많고 이왕이면은 그래서 성형수술보다는 반영구나 간단한 걸로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했던, 그리고 아침마다 화장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던 그런 사람들이 저희의 고객이었겠죠. 미용 창업 시리즈 3탄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 세 번째, 채널입니다. 이제는 그런 고객들을 만나러 가야죠. 그러면 한번 저를 한번 빗대어서 볼게요. 저는 글 쓰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글보다는 여러분들과 또 이제 제가 또 시간이 또 바쁘다 보니까 또 차분하게 앉아서 이런 시간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고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거를 솔직히 좀 좋아해요. 그래야지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이거 했다가 조금 저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해버리면 광고비가 다 여러 군데가 많이 들게 되잖아요. 솔직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날 수 있죠. 뭐 유튜브, 요즘에 인터넷 매체가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저희 때야 뭐 전단지나 배너 뭐 이런 걸만 냈었다면 뭐 라디오 광고, 뭐 TV 광고 이런 건 너무 비싸긴 하지만 있었다면 이제는 뭐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뭐 전단지, 블로거, 뭐 카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채널이 많지만 본인이 꾸준히 할 수 있는 홍보 채널을 찾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뭐 오늘 이거 한번 썼다가 또 블로그 한번 몇 개월 있다가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나는 글 쓰는 게 조금 재능이 있어. 내가 하는 거를 잘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블로그가 맞으시겠죠. 나는 사진을 정말 예쁘게 잘 찍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무 긴 장문은 못 써. 그러면 뭐 인스타도 괜찮을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꾸준한 작업이 필요하죠. 인스타는 뭐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꼭 올려줘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와 맞는 거, 그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용 창업 시리즈 3탄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 네 번째,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계속 새로운 고객을 만들어낸다면 이 미용하는 게 하루 동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광고비와 계속 이런 게 드는데 고객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저희가 보면 유튜브에도 제가 댓글을 한 명의 고객으로 진짜 100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저의 14년 전으로 돌아가서 얘기해보면 저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임상을 많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 하나의 하나하나의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적어 놨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색을 썼더니 이렇게 바뀌었고 이 고객님이 어떤 걸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뭐 이 집에 고양이가 있고 저 고양이 밥도 주러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상가가 밑에 이제 5층에 있고 그 분은 그 위에 층에 이제 저기 주상복합 그런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이어가지고 고양이 밥 좀 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고양이 밥 제가 너무 많이 챙겨줘가지고 배탈 났는데 하여튼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네, 하여튼 고양이 밥까지 챙겨주는 이런. 근데 지금 봐보세요. 14년이 지났지만 그 고객이랑 친하게 지내죠. 고양이 밥 언니 저 기억하죠? 네, 언니.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고객과의 관계가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자 어떻게 보면 고객이랑 가장 이렇게 옆에서 고객을 제안해주고 뭐 미용이나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통도 많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댓글 같은 거 좀 날리시면 저도 좀 스케줄이 바쁘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간단하게라도 제가 댓글 남겨드리고 저번 주인가요?
영상 보셨죠? 저희가 댓글로 여러분들과 또 다시 한번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죠. 미용 창업 시리즈 3탄.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수익원.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수익원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정했죠. 이런 수익원을 결정하는 요소는 내 주변의 상권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상권 분석, 뭐 어떤 이런 거 표 보는 거, 사이트 들어가는 거 안내해 드렸죠? 여기 안 보신 분들 여기 또 보는 거죠. 기억이 안 나면 또 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러면 내가 그런 거를 통해서 한번 준비하고 조사해보고, 그렇지만 그거는 뭐죠?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조금 거기에는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다 우리가 세무신고 이런 말 해도 되나? 다 하는 거 아니고 현금도 받을 수도 있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저희 현금카드 다 받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믿고 내가 그냥 들어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쪽이 상권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참고는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나름 나라에서 검증된 사이트니까요. 그러면 발품을 조금 팔아야겠죠. 주변에 내가 나와 비슷한 업종을 하는 곳에 전화도 해보고 어떤 식으로 친절하게 하는지도 보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동선을 잡았는지, 몇 명이 일하는지,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 오픈하는지, 그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단가는 얼마 정도의 가격을 설정해 놨는지, 5만 원대인지 10만 원대인지 20만 원대인지, 고가가 여기는 잘 되는지 저가가 잘 되는지, 손님이 진짜로 봐보니까 문 앞에서 그 집과 가까운 커피숍을 한번 앉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게에 딱 앉아가지고 몇 명이 저기로 들어가는지. 오늘 시간에 저희 그런 전화 좀 많이 받았거든요. 예약 오늘 가능하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어있나요? 이런 전화도 저희도 받아본 적 있거든요. 하다못해 뭐 2명이 갈 건데 다 2명 동시에 되는지, 뭐 아니면 3명이 동시에 갈 건데 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서 같은 업종도 물어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업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겠죠. 같은 업종에는 요렇게 이 정도의 친절함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친절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 정도의 위생적인데 조금 더 위생적이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럼 주변을 통해서 보면서 그런 것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네, 지금. 큰일 났네. 우리 동네 강남구는 신사동에 오지 마세요. 그거 약속. 오늘 장작 1시간 넘게 2시간에 거쳐서 찍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10분으로 나오겠죠?